유언장 대신 영상을 남겼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유리컵이 손 안에서 미끄러지다가 겨우 멈췄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물이 조금 넘쳐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형식적인 절차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날이 되자 그때부터 모든 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고 익숙했던 소리들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 아버지가 늘 보시던 TV, 아버지가 신던 슬리퍼, 그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없다는 사실이 그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을 때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형, 누나 그리고 저. 셋이서 거실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변호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걸 남길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묵묵하게 사셨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겠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넘기고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조금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뭔가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과 관련해서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에 형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유언장 맞죠? 그 말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시선을 내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없다고요?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희를 왜 부른 겁니까? 그 말은 거의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누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 자리는 왜 만들어진 건지.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도 누나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되묻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촬영하신 영상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유언장이 아니라 영상이라니. 아버지가 직접 남긴 말이라니. 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틀어보죠. 그 말은 짧았지만 약간 신경질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파일 하나를 찾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났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것처럼 각도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초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안정되면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분명 직접 찍으신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는 거겠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만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안 남겼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길 게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다. 그 말에 형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알아서 정리될 거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대신 이건 꼭 말하고 싶어서 남긴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마치 저희 셋을 하나씩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고 누나는 숨을 멈췄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아버지는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영상 속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시간은 저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언제였는지 다 기억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처음 돌아왔던 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고 말도 힘들어 하시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에서 너희 셋이 얘기하던 거 다 들었다. 그 순간 형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나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우리는 분명 아버지가 주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티는 거 아니야? 형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누나는 그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사실이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아,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부러 조용히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말 꺼내면 너희 더 힘들까봐. 그 말은 저희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용히 있는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은 저희 모두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생일날.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버지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으로 끝냈던 날. 아버지는 그날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날 전화 받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봐.
그 말은 그대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안 왔더라. 그 말은 짧았지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생각했다. 그 말은 이전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했던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말. 무엇을? 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영상 속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봤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험해봤다. 무엇을? 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을?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형은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일부러 연락 안 했다.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줬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쉬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냥 있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떨궜고 형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며칠이 아버지에게는 시험이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봤다. 그 말에 저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진짜로.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연락 안 했다. 그 순간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말이 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담담하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안 좋았지만 그냥 있었다. 그 말은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찾아올까봐. 그 기대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안 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 말은 우리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원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 그 말은 이해였고, 동시에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었고 마지막 정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놓고 계셨다는 것을. 영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고 화면 속에서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저희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건지. 형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였어? 그 말은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참고 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상 속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유언장이 아니다.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너희한테 뭘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도 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누가 자기 사람인지. 그 순간 누나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오기를 더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안 간 게 아니라.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라. 그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멈추지 말고. 그 말은 우리를 놓아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무너져 앉았습니다. 누나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심판을 받으러 온 거였다는 걸. 영상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시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사람인지 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형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강한 척했고 늘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이미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처럼 무너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은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집 앞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없이 밖에 나와서 저희를 한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까봐, 길이 미끄러울까봐.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왜 혼자 저걸 하고 계실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저희를 위해 살아오셨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 번도.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겨우 이어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안 갔다. 그 말은 너무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상과 함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형이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아니었습니다. 재산 목록도 아니었고 분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글이 적혀 있는 종이었습니다. 형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 그대로 둔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조건을 남기지 않았고 그저 그대로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형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누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이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건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형도 누나도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셋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